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3시 24분 7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집코노미의 모든 것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하게 들여다보는 손바닥 부동산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 화상 연결로 만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하루가 다르게 매일 거의 매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대선 후보들이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관련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고 저희도 나올 때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다루는 것 같은데 저희가 얼마 전에도 이 공공 아파트 관련 이 분양 원가 공개 관련된 얘기를 대표님이랑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이 분양 원가 공개하는 걸 민간 쪽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걸 부동산 공약으로 또 내세워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저번에 저희가 나눴던 거는 네, 서울시가 맞습니다. SH가 건설한 공공아파트 분양가 원가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아파트 가격에 대한 거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최근에 집을 잘 짓는다고 생각했지만 또 여러 가지 뭐 재난에 가까운 사건, 사고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막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집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자산에 대한 그 가치도 있겠고 또 본인한테 그 안락한 뭐 안식처 같은 역할들을 하는데 이것에 거품이 좀 껴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음. 그 안락한 공간에서 매일매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공공만에서 이런 뭐 가격들을 좀 공개를 하는 게 맞냐, 아니면 좀 더 확장을 해서 민간까지도 확대를 하는 게 맞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 공공 쪽에서 분양 원가를 공개를 하고 나서 많은 수요자들이 상당 부분 좀 거품도 있다라는 인식도 하고, 아니야, 난 이 가격이 있다라고 해도 더 높은 가격에 값을 지불하고도 뭐 주택을 사겠어. 뭐 수요자들이 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뭐 기존에 있었던 공공보다도 조금 더 확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음. 분양 원가에 대한 그 항목들을 보면은 건설에 대한 원가가 있고 택지를 조성하는 그런 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용지 비용이라든지 용지에 대한 부담금, 또 조성비, 기반 설치비, 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아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분양 원가를 민간까지 공개를 확대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런 원가 공개를 통해서 집값을 좀 잡겠다, 또 안정화로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또 선거 기간이 앞에 음. 나와 있다 보니까 하나의 공약으로 내세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공약 자체가 뭐 이번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 오랜 기간 동안 분양 원가를 좀 공개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논쟁이 좀 많았던 내용인데 네. 과감한 그 공약으로 하나를 내비쳤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또 장기적으로 보면 과감하긴 했지만 음. 또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는 뭐 지금 여러 뭐 전문가들 의견마다 좀 다른 그런 그 상황이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전문가들마다도 다들 의견이 다르고 지금 찬반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건설사들은 반대쪽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기술력이 노출되거나 기술이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뭔가요? 뭐 그런 근거는 일단은 토지 조성 원가나 건축비 이런 것들이 영업 노하우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건축 기술을 본인들 회사에서 기술을 키워서 음. 시장 경제 논리상으로 봤을 때는 뭐 건설 기술이 좋으면 돈을 더 벌어야 되는 건데 원가 공개를 하다 보면은 가격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주택 품질이 낮아질 수 있다. 그다음에 기술 투자에 대해서 돈을 쓸 가치를 못 한다. 뭐 이런 그 음. 논리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보면은 뭐 하향 편준하다, 기술 노출 뭐 찬반 우려가 있는데 사실상 뭐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윤 추구가 가장 큰 목적인데 그런 이윤 음. 추구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오픈된다라고 하면은 가뜩이나 지금 수요자들이 똘똘해진 상황에서 네. 그런 그 내용들을 너무 다 들여다본다라고 하면은 분양률이 또 저조해질 수 있고 또 사업에 음. 대해서도
좀 우려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네. 업계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가를 음. 절감하다 보면 또 경쟁사끼리 단순히 뭐 가격을 베끼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네. 다만 집값이라는 것이 비싸더라도 사는 사람이 있는 거고 또 거품이 빠진 가격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음. 안에서 일정하게 뭐 원가가 다 오픈되는 거는 조금, 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뭐, 조성비라든지 건설에 대한 원가, 그다음에 뭐 이런 뭐 이주 대책 비용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좀 투명해 줘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대책 비용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보면은 뭐 예비비 차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민원비라든지 뭐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비용들도 상당 부분 있다 보니까 네. 일정한 것은 조금 더 좀 공개할 수 있는 항목들은 공개를 하는 게 오히려 음. 이 건설에 대해서 투명성을 또 확보하고 분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자꾸만 너무 쥐고 있는 것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다라고는 보여져요. 근데 하향 평준화 우려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예. 네. 뭐 건설사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니까 이 원가를 공개하는 걸 꺼리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더 쉽게 생각을 하자면 뭔가 음식을 만드는데 내가 음식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의 원가를 다 공개한다거나 뭐 이러면 사실 좀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내가 이렇게 공개하는 게 그러면 이윤이 얼마 남는다는 건도 다 알게 되는 건데 사실 네. 이 부분은 뭔가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네. 네. 근데 뭐 반대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뭐 '나는 똑같이 음식을 먹더라도 좀 더 비싼 돈을 내고 뭐 유기농 재료를 그렇죠. 먹겠다.'라든지 네. 네. 아니면 '나는 뭐 유기농은 필요 없고 그냥 합리적이고 저렴한 음식을 먹겠다.'라든지 이런 건 분명히 이제 제가 보기엔 선호도 차이로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더 찬반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이 이제 중복 규제 우려도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럴 중복 규제에 대한 우려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 가능성 같은 경우는 있다라고는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지금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하고 뭐 분양가 심의위원회 또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 규제를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분양 가격이 과다하게 측정됐다라는 거는 좀 구조적으로 좀 힘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 그런 논의가 좀 더 중요한 거지. 지금 음. 분양가 상한제나 뭐 이런 뭐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서 지금 로또 청약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오히려 네. 분양 가격을 막 낮추고 이런 거는 투명한 절차, 그다음에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설익은 그 공개가 된다라면은 시장에 또 분란하고 혼란만 초래를 음. 할 수 있는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항목이라든지 기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그것이 선행되면서 차츰차츰 나가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이 공공이랑 민간 주택을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지적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공공하고 민간하고 시공비나 택지 비중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공공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면 또 민간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음. 공급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뭐 말씀하신 유기농 제품 같은 거 쓰듯이 조금 더 뭐 고품질의 인테리어라든지 시공비 같은 거를 드릴 수가 있는 거니까 단순 비교하기는 좀 음.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택지를 조성하는 데 입장에서 난이도가 좀 낮은, 조성하는데 난이도가 낮거나 이런 뭐 토지비가 저렴한 곳하고 그 도심 안에 있는 그 토지비하고 비교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네. 사업지마다 현장도 다르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니즈도 다르고 또
기업에 대한 규모에 따라서 운영 경비들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좀 어렵다. 그러니까 공공에서 나오는 그 건축 원가를 가지고 민간에 대입하는 것은 조금 맞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공개할 수 있는 항목들 중에서는 일정하게 좀 공개를 하고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좀 권리 같은 것들은 좀 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는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품목이라든지 요즘에 어떤 제품을 사는 데 있어서 사실상 뭐 최저가를 찾는다든지 뭐 항공권을 예매하는데 다 여러 가지 보고 찾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네. 비해서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 급등하다 보니까 뭐 집도 안 보고 계약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음. 모델하우스의 이런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도 너무 틀리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비교할 수 그렇죠. 있는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은 일정하게 있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건설계들이 항상 갖고 있었던 뭐 토건족이라든지 아니면은 건설 쪽은 뭐 마피아라든지 이런 이미지를 벗을 수 있는 네. 일정한 기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범위 안에서는 공개할 수 있는 거는 공개하고 또 노하우 같은 경우는 너무 오픈하지 않고 기술력으로 갖고 있는 게 음. 맞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부 다 모든 항목을 공개하는 건 좀 무리라 치더라도 소비자들이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몇 개의 항목들을 공개하는 건 어떻게 보면 건설사에도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사실 건설사들이 여전히 좀 반대의 목소리나 반대의 여론이 더 높은 건 사실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수익성이 좀 떨어질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아파트 안 지을래." 이렇게 될까 봐 사실 이 부분도 걱정스러운 거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공급이 없다고 난리인 상황인지라 네. 실제로 MB 정부 때 이제 비슷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됐었는데 그때 분위기는 어땠었나요? 네, 그때도 오히려 지금 그때 당시 한나라당 같은 경우도 분양원가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었거든요. 결국은 이 집값이라는 게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서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일입니다. 지금 네. 상암동에서 그 촬영이나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실 텐데 서울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 서울시장 때도 재직 시절에도 상암 5, 6, 7단지는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했던 거로 알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서 SH공사가 분양 원가 대비 뭐 한 39% 정도 폭리를 취했다는 사실 같은 것도 일정하게 드러났고요. 근데 지금 이런 분양 원가가 그 서민에게 직결적으로 되는 그런 삶하고도 연결되지만 표심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은 했지만 또 분양원가에 대한 공개 약속은 또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분양원가를 공개하면서 뭐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지적을 하고 수요자들도 지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폭리에 대한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이명박 정부 때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떨어진 것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뭐 글로벌 금융이기 때문에 외부 영향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 원가가 공개되고 이런 글로벌 금융위기나 뭐 금융위기 같은 경우가 닥치게 된다면 아파트 공급을 아무래도 주저하게 되겠죠. 그 부분에서는 수급 음. 불균형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모든 항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뭐 아파트 품질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검토를 하고 또 음. 투명성을 강조해야 되는 지금 시장 안에서는 일정하게 오픈을 하는 게 맞다.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 표심과 분양가 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양 원가 민간 공개 확대를 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분양 원가 공개는 서민들을 위한 그 주택 정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투기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뭐 지금까지 아파트 분양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될 경우에는 건설사의 폭리 구조가 드러나게 되고 또 거품을 뺄 수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정보 공개를 통해 가지고 주택 소비자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렇죠. 적정 가격에 대해서 주택 공급을 유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국민 주거 안정에는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음,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이게 아무래도 뭐 가격이 빠진 주택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 공공분양에서는 뭐 분양 원가가 계속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지금 사실 주택 가격이 급등을 하거나 폭등을 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들이 좀 덜했을 것 같아요. 근데 민간 네. 시장에서도 자꾸 뭐 집값이 폭등을 하고 또 일부 몇몇 사람들이 상당 부분 돈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생기다 보니까 민간까지도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정한 주택 시장의 안정이라면은 이런 얘기들이 좀 논의가 덜할 것 같은데, 음, 그 부분에서 안정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일정하게 뭐 공약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도 좀 담겨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분양 원가가 민간 공개까지 확대가 된다라면은, 가장 중요한 뭐 정보 공개, 그다음에 적정한 주택 공급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 긍정적인 효과가 아닌가,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부동산 공약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 대선 후보들의 다른 부동산 공약들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대선 이슈로 또 떠오른 게 일기 신도시 정비 관련 내용이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일기 신도시라고 한다면 뭐 분당, 일산, 평촌, 삼본, 뭐 중동 이런 네. 지역일 텐데 일단 이 일기 신도시 정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리모델링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재건축 이렇게 방점을 찍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수도권 표심에 한 30만 가구 정도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약이라는 게 사실상 뭐 표심하고도 이어지다 보니까 특히나 이 부동산 공약 같은 경우는 정말 삶하고 직접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표에 정말 많은 그 표가 담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일기 그렇죠. 신도시에 있는 분들 대부분이 지금 뭐 경기연구원의 그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신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주거 환경 만족도가 상당 부분 좀 떨어져 있거든요. 특히나 주차 음, 문제 같은 경우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단순히 표심이 아니라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얘기가 과거에는 어떤 특정 정당이나 이념에 따라서 무조건 주택 공급은 안 돼. 무조건 이제 투기 억제야. 뭐 이런 쪽보다는 그래도 공급 확대 측면이라든지 시장을 좀 이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방식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 네.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은가. 표심하고도 이어지지만 그래도 주거 환경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규정상 이 일기 신도시 재건축은 불가능에 거의 가깝다던데 맞나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재건축이라는 게 기존에 늘어나는 주택 가지고 분양을 하고 또 사업비 충당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일기 신도시에 있는 그 용적률 가지고는 사업성을 개선을 시키기 어려워요. 재건축 같은 아, 경우는, 그렇군요. 예, 사실 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리모델링에 늘어난 그 수익률을 가지고 뭐 판매를 하고 그 사업비 충당을 했을 때는 남아있는 용적률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가 지금까지 사업에 속도를 못 내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리모델링을 가지고 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뭐 일산 같은 경우도 상가 건물 같은 경우가 약간 틀어지는 현상도 뭐 붕괴 음, 위험들도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좀 이슈가 지금 되고 있죠. 뭐 신축 현장에서도 건설하면서 약간 부실 공사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맞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서 또 추가적인 그 리모델링 안에서 수직으로 증축을 해서 물량들을 확보를 한다라고 했을 때 향후에 뭐 공사를 완공을 하고 나서 어떤 사고가 난다라면 이것도 하나의 국가적인 또 재난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급에 대해서 많은 그 후보들이 고민을 하고는 있지만 네. 역시나 너무 표심도 표심이고 공급도 필요하긴 하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음,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다 보면은 꼭 문제점이 드러나긴 탈이 나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250만 호라는 그 목표를 세웠는데 거기에 너무 그 몰입이 되지 말고 좀 그 숫자가 좀 적더라도 조금 간단한 그런 공급이 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들 저희가 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 코너 끝나기 전에 대표님, 네,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 테니까 네, 맞춰보세요. 오늘 네, 생생경제상식 퀴즈 대신에 저희가 드린 퀴즈인데 네, 정답이 생각보다 별로 안 와서 대표님께 좀 힌트 겸 퀴즈를 네, 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지금이. 네,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네. 1번, 전진영의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번, 김혜민의 YTN 라디오 생생경제. 정답은 뭘까요? 아, 굉장히 어렵긴 한데요. 네? 어렵다고요? 네, 어렵긴 한데요. 뭐 1번 전진영 우리 PD님이 네. 진행하는 이 생생경제가 정답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찍어봅니다. 예. 네, 정답 발표는 저희가 잠시 뒤에 네. 프로그램 1번 마지막에. 전진영의 생생경제 예,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한 힌트를 지금 대표님이 주셨고요. 저희가 정답은 잠시 뒤에 프로그램 말미에 네.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의 0945번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손바닥 부동산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